글쓰기 국어 수업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는 통일성 있는 글쓰기의 과정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교과서 75쪽 펴주시면 되겠습니다. 교과서 준비하셨죠? 예. 잠깐 좀 설명을 드리자면 교과서를 좀 읽고 강의를 듣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잠깐 강의를 멈추고 일시 정지를 누른 다음에 교과서를 75쪽, 오늘 76쪽, 77쪽 이렇게 좀 나갈 건데요. 미리 읽고 강의를 계속 듣는 게 훨씬 더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국어 실력이 좀 좋은 친구들은 바로 가고요. 좀 국어 실력이 나는 좀 부족하다 싶은 친구들은 교과서를 먼저 읽고 강의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미리 읽었다고 생각하고 계속해서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 먼저 복습을 한번 해볼까요? 지난 시간에 우리 통일성 있는 글이 어떤 거라 그랬죠, 여러분? 그 과정이 어떤 게라 그랬죠? 기억나시나요? 먼저 계획하기 이렇게 시작한 거였는데 또 지난 시간에 우리가 복습 계획하기가 어떤 거였죠, 여러분? 뭘 정하는 거죠? 글의 목적, 그 다음에 뭐 정했죠? 그 다음에 내용 생성하기는 어떤 거였죠? 글의 내용을 생성한다는 게 어떤 건지 한번 복습해 보겠습니다. 차례차례 한번 확인해 볼까요? 글을 쓰는 과정은 이제 계획하기, 그 다음에 여러분 아시겠지만 생성하기, 생성, 그렇죠? 계획하기 먼저 하고 조직하기, 표현하기, 표현한 걸 고쳐쓰기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이 계획하기는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한번 공부해 봤는데요. 글의 목적, 독도를 좀 알리는 글을 쓰겠다 이런 거였죠. 중학교 친구들 독자가 되겠죠. 자, 독도의 가치에 대해서 주제를 정했습니다. 설명하는 글을 한번 써보기로 했었죠. 이렇게 계획을 미리 하면 글을 효율적으로 통일성 있게 잘 쓸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내용을 생성한다는 건 뭐였죠, 여러분? 그렇죠. 자료를 수집했죠. 자료가 어떤 게 있었죠, 여러분? 백과사전, 다큐멘터리, 인터넷, 또 뭐 여러분들 책, 그리고 또 신문 기사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자료를 이제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수집을 한 다음에 이걸 어떻게 쓸 건지 고민하는 게 이제 내용 생성하기의 단계가 되겠습니다. 자, 복습. 자, 오늘 수업 내용 한번 확인해 볼까요? 오늘 수업에서는 내용을 조직한다. 이게 뭔지 한번 공부해 보고, 그 다음에 내용을 표현하는 게 어떤 거냐? 고쳐 쓰는 게 뭐냐? 이렇게 한번 차례차례 세 가지를 공부해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교과서 75쪽 내용 조직하기부터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같이 한번 보죠. 3단계 내용 조직하기 펴주시면 되겠습니다. 교과서 내용 먼저 볼까요? 3번 다음은 정우가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쓴 개요이다. 다음 개요를 살펴보면서 통일성 있게 내용을 조직하는 방법을 알아보자. 자, 여러분 개요 어디서 들어본 것 같지 않아요? 초등학교 때 들어봤나요? 개요란 어떤 거죠,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제 자료에서 내용을 이제 모았잖아요. 자료를 수집해서. 그래서 내용을 만들었다고 보는 거죠. 백과사전, 다큐멘터리. 이거 갖다가 그냥 놔두면 아무 쓸모가 없죠. 글이 될 수가 없죠. 이걸 이제 배열을 해야 돼요. 차례를 정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 이걸 놓고 처음엔 이거 놓고 마지막엔 이런 걸 놓고 중간에 이걸 놔야지 이런 이제 배열을 하는 건데 이 배열할 때 그냥 하지 말고 위에 놓을 거 아래에 놓을 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집을 짓는다고 했을 때 지붕을 만드는 거죠. 계열을 짜는 거. 그 다음에 기둥을 세우는 거고 바닥을 그 다음에 창문을 만들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계열을 짠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계열랑 비슷한 말로 어떤 게 있을까요? 계열랑 비슷한 말로. 좀 어려운 말인데 우리가 이제 순 고유어인데요. 이제 얼개라고 하죠. 얼개. 얼개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아까 집을 짓는 과정에서 바닥을 치고 기둥을 세운 다음에 기와를 만들고 이렇게 하는 것들, 얻는 거 이런 것들 우리가 큰 틀을 짜는 것, 틀 이런 걸 계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정우가 독도를 알리기 위해서 쓴 계요를 한번 볼까요? 교과서에 보시면 이렇게 나왔는데요. 먼저 처음
가운데, 끝 이렇게 세 개로 정우가 개요를, 얼개를 이렇게 짰어요. 먼저 처음에는 독도를 잘 알지 못하는 우리 현실. 우리 정말 독도 1번이 맨날 독도가 자기네 땅이라고 그러는데 우리 독도 우리 땅이야 우리 땅이야 이렇게 주장만 할 게 아니라 참 알아야 되는데 우리 잘 몰라요. 심각해요 이런 거죠. 그 다음에 가운데에는 어떤 게 있었을까요? 아까 우리가 어제 모았던 자료 중에 이 독도의 지리에 관한 게 있었고요. 그 다음에 독도의 역사를 관한 것들이 있었고 가치에 관한 게 있으니까 정우는 아주 똑똑하게 그래 지리, 그다음에 독도가 오랫동안 우리 땅이었는지 어떤 역사, 그 다음에 독도가 얼마나 좋은 건지 가치 이렇게 한번 크게 틀을 만들었어요. 이런 거 우리가 이제 상위 항목이라 그래요. 위에 있다 그래서 이제 상위 항목을 정하면 되겠습니다. 마우스로 쓰려니까 좀 어렵죠. 이 상위 항목을 정하고 이 독도의 지리 아래에다가 독도의 기후 이렇게 집어넣는 거죠. 독도는 뭐 예를 들어서 동쪽에 있는데 조금 아래쪽에 있어서 날씨가 어때요? 기온이 어때요? 이런 것들 이렇게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지리보다는 밑에 있는 거죠. 1번의 아래쪽에 있는 이런 가와 나, 2번에 이런 있는 가나 다라, 3번에 있는 이런 가나 이런 것 갖다 우리가 다 뭐라고 하냐면 상위니까 이런 걸 뭐라고 했어요. 그 안에 포함되는 거니까 위 말고 아래니까 하위 항목이라고 하겠죠. 그래서 하위 이렇게 항목을 정우가 잘 정해줬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독도의 지리, 독도의 역사, 독도의 가치를 상위 항목으로 정하고 여러분 보시는 가나, 가나다라, 가나 각각 상위 항목에 대해 포함되는 아래의 항목, 하위 항목으로 정한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먼저 한번 살펴볼 게 자, 그럼 개요라는 게 뭐 항상 완벽한 건 아니겠죠. 그래서 이제 그 개요를 한번 수정해 볼게요. 이 개요를 수정하는데 여학생과 남학생이 한번 대화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자, 먼저 여학생이 얘기하네요. 땡땡땡 항목은 가운데 독도의 역사와 관련이 없으니 삭제하는 것이 좋겠어. 그럼 75쪽의 개요 한번 다시 봐주시겠어요? 가운데 2번 독도의 역사 한번 봐주실래요? 거기서 좀 역사랑 관련 없는 항목이 뭐가 있을까요? 한번 찾아보실까요? 각자? 조선시대 역사일까요? 일제강점기 시대 역사일까요? 현대 역사일까요? 교과서에 있는 것처럼 독도를 관광하는 방법일까요? 이 중에 뭘 삭제하면 좋을지 한번 생각해 볼까요? 뭘 삭제하면 좋을까요? 두 번째, 남학생이 얘기하네요. 가운데 1라, 여러분 기억해 보실까요? 가운데 1라니까 뭐가 되죠? 경제적 가치죠? 경제적 가치 항목은 1번 독도의 지리에 있는 것보다 딴 데로 가면 좋겠어 이런 거죠. 이동을 하는데 이동하면 좋을 게 뭐가 어디로 이동하면 좋을까요? 경제적 가치는 2번에 독도의 역사로 가면 좋을까요? 3번에 독도의 가치로 가면 좋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그 다음 또 하나 그리고 가운데의 땡땡땡 항목에는 독도의 위치와 구성을 추가하는 게 좋겠어. 이 독도의 위치와 구성이 이제 지난 시간에 자료 수집할 때 있었잖아요. 그럼 이 위치와 구성을 추가하는 게 좋겠어. 한번 어느 항목에 들어가면 좋을지 각자 한번 풀어봅시다. 시간 잠깐 드릴게요. 자, 한번 정답을 확인해 볼까요? 먼저 이제 삭제하면 좋겠다는 거. 그렇죠, 여러분. 이 독도를 관광하는 방법 이거는 이 독도의 그 역사에 포함될 수가 없죠. 그래서 삭제를 하는 게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경제적 가치 항목은 어디로 가면 좋을까요? 그렇죠? 3번에 상위 항목인 독도의 가치로 가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운데 보시면 1번의 독도의 지리 항목에는 이제 나의 경제적 가치가 빠져나가니까 너무 썰렁하잖아요. 하나밖에 없잖아요. 독도의 기후. 그러니까 나 빠져나간 경제적 가치 자리에다가 독도의 위치와 구성을 추가하면 좋겠다. 1번에다가 이제 추가하면 좋겠죠. 그래서 정답은 독도의 지리가 되겠습니다.
이제 이 친구가 한 페이지 넘겨볼까요? 76쪽 한번 가볼까요? 여러분 76쪽? 76쪽에 가시면은 이제 표현하기가 나와요. 이제 마지막 단계 두 개가 남았죠. 표현하기와 고쳐쓰기가 있어요. 자, 그래서 표현한 글을 보는데 잘 썼어요. 독도는 경제적으로 매우 가치 있는 섬이다. 뭔 얘기를 할 것 같아요? 여기서는 이제 독도의 이제 경제적 가치를 얘기하겠죠. 그래서 쭉 나가고요. 좀 속도를 낼게요. 나글 여러분 76쪽 보시면 되겠어요. 나글에서는 뭐 하죠? 독도는 뭐 이런 다양한 암석도 있고 그 다음에 또 희귀한 생물이 만날 수 있고 그래서 독도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그 환경, 생태적 가치를 얘기하고 있죠. 다양한 환경, 다양한 어떤 암석도 볼 수 있는 환경, 그 다음에 이런 생태. 이 생태는 이제 생물들이 살아가는 모습들을 생태라고 하는데요. 그런 것들을 보자. 다음, 다를 보시면 이제 독도 강치인데 물고기죠. 뭐 우리 삼치, 갈치 할 때 그 치가 들어가면 이제 물고기인 것 같아요. 독도 강치가 있는데 어떻다? 이 강치는 지금 멸종됐다. 안타깝네요. 멸종됐다. 이제 희귀한 독도의 강치에 대한 얘기를 다해서 하고 있죠. 그 다음 라를 볼까요? 마지막 77쪽 오른쪽 위에 한번 봐주실래요? 77쪽 보시면 독도는 위치적으로도 가치가 높다. 위치적 가치를 한번 얘기하는데 어떻다고요? 이렇게 다른 사람들한테 우리 경제적 권리를 주장할 수 있을 만큼 일본도 못 오고 중국도 못 오고 우리나라만 독도 주변에서 이제 어업을 할 수 있는 거죠. 물고기를 많이 잡을 수 있는 거죠. 이런 지리적, 위치적 가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 한번 풀어볼까요? 77쪽에 보면은 이제 먼저 첫 번째 문제는 뭐냐면 한번 정리해보자. 정리 한번 해보자. 중심 내용을 정리해보니까 가는 뭐였다고 여러분? 경제적 가치, 그쵸? 그 다음 나에는 두 가지 얘기했죠. 독도의 환경, 생태학적 같이 묶일 수 있으니까 비슷하니까. 그 다음 다는 독도에 살았던 강치. 이제 지금 어떻게 됐다 그랬어요? 멸종됐다 그랬죠? 그 다음에 위치적 가치, 어업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이런 거죠. 자, 이 중에 이 통일성을 깨뜨리는 문단이 뭐냐 물어보는데 이 다가 되겠어요. 선생님 왜 단가요? 이거는 지금 뭐 희귀한 생물을 소개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독도의 어떤 가치, 독도의 역사, 그 다음에 독도의 어떤 그 아까 개요에서 정화선 지리 이런 걸 하는 건데 이 희귀 멸종종에 대한 얘기는 좀 전체 우리 글의 주제와 상관없으니까 벗어나는 거죠. 이 주제에서 벗어나는 걸 뭐라 그러죠? 통일성을 깨뜨린다라고 하죠. 그래서 다가 계속해서 자 이동을 한번 이게 좀 문장 중에 좀 여기 있으면 안 될 것 같아. 좀 다른 데로 이동하면 더 좋을 것 같아. 그러면 찾아보자는 거죠. 어떤 게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 가를 한번 볼까요? 가를 보면 독도는 서쪽으로 한반도, 북쪽으로 러시아, 동쪽 남쪽으로는 일본에 쓰여있다. 이 문장. 이 가는 말이죠. 가는 이 경제적 가치에 관한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서쪽에 한반도, 북쪽에 러시아, 동쪽에 일본, 남쪽에 일본이 있다는 거는 이거는 경제적 가치보다는 어디에 가까울까요? 그렇죠, 여러분. 가는 정치적 가치니까 경제적 가치랑은 좀 떨어져 있으니까 그 위치적 가치. 정말 이게 어떤 그 위치 가지고 있는 어떤 좋은 점들을 얘기할 때 이제 이렇게 중요한 어떤 군사적인 가치도 있다. 그래서 우리 땅을 우리 바다를 지키는 가장 중심점이 될 수 있다. 이런 위치적 가치로 들어가는 게 좋겠죠. 그럴 때 이동하는 게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거의 다 했네요. 자, 이 삭제. 이거 있으면 안 될 것 같아. 이거 있으면은 글이 중심 내용으로 모아지지 않고 여러 개로 막 흩어질 것 같아. 왜 그거 있었잖아요. 기억나세요? 처음에 했던 거. 통일성의 뜻할 때. 뭐 난 도서관에 갔는데 뭐 라면을 먹었는데 떡볶이 먹을 거 후회했다든지 뭐 나는 꿈이 요리사라든지 너무 많잖아요. 필요 없는 건 삭제해야 되는 거죠. 같이 볼까요? 그러면 자, 바위섬인 독도는 이제 이게 어디 나왔죠, 여러분? 같이 가볼까요? 어디 있었더라? 바위섬인 독도는 나에 있었죠, 나에 하나, 둘, 셋, 네 번째 줄 볼까요? 바위섬인 독도는 비가 오면 빗물이 흘려내리기 때문에 식물이 살기 어렵다. 안 좋은 단점이죠, 그렇죠? 단점. 그쵸?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독도는 안 좋아요. 마이너스가 되는 건데, 이, 나는 어떤 얘기였죠, 여러분? 독도의 환경이 좋다. 그런데 좋은데 나빠서 좋은 게 아니라 희귀한 생물도 많이 산다. 그래서 아주 어종이 풍부하다. 좋은 어떤 그런 환경을 가지고 있다. 근데 서로 반대되잖아요, 이런 거. 이거는
나는 이제 장점을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장점 플러스를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단점을 얘기하고 있으니까 얘는 어떻게 하면 좋아요? 삭제를 해버리면 좋겠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의 중심 내용과 반대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통일성을 깨뜨린다고 볼 수 있겠죠. 예. 자, 이렇게 해서 교과서에는 문제를 봤습니다. 자, 오늘 배운 내용 좀 간략하게 정리해 볼까요? 자, 내용 조직하기 어떤 거라고 그랬죠, 여러분? 계열을 짜는 거다. 얼개라는 말이랑 비슷하다. 집 지을 때 큰 틀을 짜는 거다. 자, 상위 항목이 이 계열을 짤 때는 어떻게 하면 좋다? 상위 항목을 정하고 거기에 포함되는 하위 항목들을 잘 정해야 된다. 그 다음 고쳐쓰기 어떤 거죠, 여러분? 계획한 내용을 바탕으로 쓰는 거죠. 얼개를 바탕으로 쓰는 거죠. 계열을 바탕으로. 근데 쓰다 보면 어때요, 우리가? 이게 맞춤법이 맞았을까? 이게 좋은 표현일까? 막 고민하다 보면 머릿속에 있던 것들을 그냥 적절하지 못한 곳에 넣을 수 있죠. 그럴 때 어떻게 한다? 다시 읽으면서 주제와 관련 없는 걸 삭제한다. 반드시 고쳐쓰기를 할 때는 다시 여러 번 반복해서 읽어봐야겠어요. 그 다음 이거 버리기 아까운 건 어떻게 한다? 다른 문단에 적절하다면 이동을 시킨다. 근데 다른 문단에도 쓸 데가 없어. 희귀한 생물 강추 이런 거는 어떻게 된다? 삭제하는 게 좋다. 하지만 독도는 북으로는 러시아, 그 다음에 동남으로는 일본, 그 다음에 서로는 우리나라가 있다. 이렇게 그런 것들은 이거 위치에 관한 거니까 지리적 가치 쪽으로 가면 좋을 것 같아. 위치적 가치로 가면 좋을 것 같아. 이렇게 이동을 할 수도 있다. 그래서 기억하셔야겠어요. 삭제하고 이동한다. 고쳐쓰기 방법이라는 거죠. 자, 이상으로 오늘 우리가 글을 쓰는 과정, 조직하기, 표현하기, 고쳐쓰기에 대해서 공부해 봤습니다. 여러분 한 15분 동안이나 좀 강의가 길었네요. 예, 듣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밑에 늘 똑같습니다. 선생님 수업은 밑에 있는 선생님이 오늘 공부한 내용에 대한 질문, 설문지 잘 작성하시고 제출하기 누르신 다음에 완료를 표시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